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합니다. 평안한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이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시죠. 예은 아버님,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유경근 위원장님. 네. 직업이 집행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몇 년째 지금 집행위원장입니까, 이게? 예, 뭐 중간에 조금 쉬긴 했지만 네.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삭발은 몇 번째 하신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했었는데 음. 저랑 주로 삭발을 같이 했던 동수 아빠, 네, 진상규명 네. 부서장 맡고 있는 동수 아빠가 저한테 5번째라고인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엔 3번째인데 그 사이. 예, 그러니까 저도 내가 5번이나 했나 싶었는데 뭐 그렇게 알려줘서 그런가 보다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 왔는데 7년이 지났어요, 세상에. 그리고 저 네. 사실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첫 번째 그 삭발하실 때 그때 그 김진태 이 개땡땡. 네. 지금 가슴에 묻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했거든 저기 김진태.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는 뭐 날라간 사람이라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 나의 분노를 표시할까 싶어서 이름을 김용민에서 김진태로 바꾸려고 했어요. 항상 건강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괜찮으신지. 가족분들. 네. 지금 뭐. 또 단식을 또 청와대 앞에서 시작하셨어요. 뭐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저 그리스도인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목사님과 또 신자분들이 이제 사순절. 매일 그 돌아가면서 지난 3월 15일부터 일일 단식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하실 예정입니다. 네. 네. 일단 그 세월호 특수단 수사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부터 좀 한번 좀 얘기 짚어볼까요? 임관혁 어떻게? 네. 네. 수사단장이었나요? 예. 네. 특수단 단장이 네. 임관혁 그 검사였죠. 음. 근데 임관혁 검사가 이 특수단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한테 유독 강조한 것이 제가 단장으로 있지만 이 특수단은 검찰총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특수단이다. 그랬었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많이 썼습니다.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뭐 유가족들의 한이 없을 정도로 하겠다 또는 뭐 백서를 쓰는 그런 심정으로 하겠다. 뭐 이거는 임관혁이 한 말이죠. 네. 예. 공개적으로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들하고 만났을 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님의 지시로 검찰총장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수사단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강조하면서 네. 이제 잘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그 특별수사단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그리고 네.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수사를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 사참위와 어떻게 협력하고 공조를 할 것인지 이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이 특수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네. 혹시 이것이 이 청와대 또는 뭐 법무부 또는 이제 여당 쪽에서 사전에 뭐 협의나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결국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네, 그래서 네. 이건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사를 하겠다니까 반갑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려를 가졌던 건 뭐냐면 2014년에 했던 검찰의 수사가 떠오른 겁니다. 그때 2014년에 했던 검찰의 수사는 대부분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침몰 원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구조를 하지 못한 것도 선원들이 도망갔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결론을 사실은 냈어요. 또 그 수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 정권의 외압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1, 2, 3정 정장 김경일 한 사람만 기소하는 결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당시에 첫 번째 검찰 수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짓고, 그리고 그 책임을 선사와 선원들에게 모두 돌리고 정부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면서 이 사건을 좀 축소시키고 이제 끝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죠. 박근혜 정권에게 그 불이 번지지 않게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수사 의도와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지금 정권도 바뀌고 또 검찰총장도 바뀌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인사청문회하고 임명이 되는 과정 중에 제가 청와대 또는 국회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새 정부의 새로운 검찰총장이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 또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답을 줬어요. 뭐냐면 윤석열 검사가 그 전부터 평소에 사석에서도 나는 세월호 참사에 좀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검사로서 이 세월호 참사를 꼭 한번 제대로 수사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사석에서도 항상 해왔다. 그러니 검찰총장이 되면 아마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 믿어도 될 것 같다. 기대감도 있으셨을 이런 이야기를 그 여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부에 있는 분들이 해줬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희한테는. 그런데 그 특수단 만들어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옛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자신들이 옛날에 했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과 다른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참위와 제대로 공조하고 협력을 할 자세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즉 핵심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짓고 안타까운 사고로 그리고 불쌍한 희생으로 규정 지으려고 했던 그 시도 또는 그런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고의성 있는 구조 회피가 아니었다는 그동안의 프레임을 깰 것을 기대하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한 10여 가지의 조사 과제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죠.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처음부터 누누이 설명을 해왔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으니까 이 억울함, 한을 풀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다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들은 이 세월호 참사가 진짜 왜 일어났는지, 왜 침몰했고, 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지, 진짜 그 원인과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그래야만 이런 똑같은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처음부터 우리가 항상 문제 제기했던 것은 그런 사회적인 참사, 재난 참사 과정 중에 당연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던 어떤 청와대에서 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그걸 넘어서서 왜 구조를 방해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랬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그래야 이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다시 만들고 구성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들은 그게 정권이든 뭐 정보기관이든 뭐 군이든 관계없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를 그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만 그래야만 문제가 드러나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진상규명 결과를 납득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특수단에게도 아주 구체적인 조사 과제들을 10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어긋났었죠. 그때 임관혁 단장이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은 침몰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수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혐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무슨 혐의가 드러났냐. 이건 결국 조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갖고 와서 수사를 해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한테 갖다 줘야 우리가 수사할 거 아니냐는 입장인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저희들이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그 당시에 좀 이상한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기관에 대한 어떤 수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사실은 그때는 집행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평범한 회원으로 있던 때였는데 제가 좀 나서서 특수단하고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가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임원은 아니었지만 네. 좀 같이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가족들이 양해를 하셔서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국정원 얘기 나올 때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조금 긁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국정원 그러면 검찰도 손 못 대는 조직. 박근혜 때 특히 그랬어요.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 아무리 검찰이 힘이 세도 국정원은 못 건드린다. 또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사실 조금 긁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동안 한 번도 못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조금 발끈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국정원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달라고. 이번만큼은 더더군다나 검찰총장님이 직접 이렇게 지휘하시는 특수단인데 그거 못하면 되시겠냐.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 그런데 혐의가 없지 않냐. 그런 거예요. 국정원을 수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을 수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아니 앞으로 그동안에 계획이 없다. 이거 사참이라든지 아니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특조위 또는 사참위에서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혐의를 제시를 해줘야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돼야 수사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지 않냐는 건데요. 그때 한 얘기가 그거죠. 좀 말이 되시는 얘기를 하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특조위에 수사권 달라고 그랬던 건데 다들 못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수사권을 못 주는 대신 이 수사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에서 우리를 설득해서 준 게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검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서 특검이 수사 권한을 발동하게 하겠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직접 주지 못하는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법을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사 권한만으로는 사참위가 어떻게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의 자료를 갖고 와서 국정원을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 강제 수사권이었는데. 예. 근데 그런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조직에다가 너희들이 조사 못하고 증거 못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수사 못해. 라고 하는 건 애초에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사회적인 합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 수사를 계속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 조사도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최대한 해야 되지만 조사 권한만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검찰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한 게 어떤 기소만을 목적으로 한 수사에 국한시키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즉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수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좀 다른 기존의 어떤 수사 관행이나 방법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게 특별법의 취지이고 사회적인 합의였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한 것 가운데 모두가 다 수사할 수 없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당장 특수단이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해경 부분에 대한 수사가 우선 급선무이니 이걸 좀 하고 이후에 여력이 되면 추가적으로 좀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사참위와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겠다는 또 멘트 날려주면서요. 하여튼 그런 처음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이제 지적을 한 것이 결국 이 검찰 특수단이 목표로 하는 것은 2014년에 그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축소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고자 스스로. 그래서 그 김경열 정장 위에 있는 해경 지휘부까지, 그러니까 해경선에서 자르는 거죠. 현장의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선에서만 검찰은 책임을 묻고 이것으로서 세월호 참사 수사는 모두 끝났다라는 목표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 좀 이따 또 얘기 뭐 물어보시겠지만 그렇게 검찰 특수단이 검찰총장의 의지와 지시에 따라서 시작하고 수사를 해왔던 검찰 특수단이 거의 유일하게 목표로 삼고 수사를 하면서 기소했던 해경 지휘부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그렇지. 기소는 했어. 김석균 등. 예. 근데 물론 이 100% 무죄는 아니에요. 주요 혐의가 11명 가운데 10명에게 과실치사상이 적용이 됐고, 나머지 1명과 중복된 1명에게 이제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게 혐의가 주어졌는데, 이 공문서 위조는 두 사람 유죄에 나와서 집행유예 받았고, 이 과실치사상은 전원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저희는 과실치사상으로 유죄 받는 것도 성에 안 차거든요. 저희들은 당연히 이거는 살인행위였다라고 생각을 고의적. 하고 고의적. 그래서 결국 이건 살인죄로 죄 유무를 다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로 당연히 만족할 수 없죠. 네. 그건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건 검찰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1년 넘게 수사해서 기소한 이 해경이 결국 재판정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막 여기까지는 다 얘기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어떤 분석 결과를 이제 그 책자로 내놓을 겁니다.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근거로 2심 재판도 준비를 좀 하기 위한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특수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면 제가 임관혁 단장이나 또는 그 특수단 검사였다면 뭐 대놓고는 그렇게 말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구조 책임자들이나 구조대원들을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우리는 했다. 우리는 기소했다. 얼마나 잘했냐 우리가. 그것도 해경 총장까지 했다. 아마 이거를 이제 계속 어필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했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 잘 못했다고 그래서 구조대원이나 책임자를 처벌하면 누가 구조 현장에 가려고 그러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소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박수 쳐주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걸 목표로 특수단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게 너무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런 근데 어쨌든 그래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이제 해체가 되고 소극적으로 공소유지만 하고 있는 그 특수단은 뭐 거의 해체가 됐고 다 돌아갔거든요. 거기다 대고서 더 얘기해봐야 뭐 그렇고 지금 저희 관심사는 이런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또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께 직접 수사를 해달라, 수사를 지휘해달라 이런 어떤 그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하실 겁니까를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네. 의지가 예, 있는지. 그 과정 중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또 청와대에서는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잘할 거다. 그런데 만일 수사 결과가 좀 미흡하면 또 방법을 찾겠다. 좀만 기다려달라. 항상 또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온 지가 벌써 한 두어 달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듣지를 못하고 있고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그 답을 좀 빨리 듣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대통령님하고는 핫라인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글쎄 한 라인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 창구나 뭐 이런 하고 게. 싶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런 라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엔 있었습니까? 예, 뭐 이걸 들으시는 몇몇 분들은 서운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담당하는 곳은 이제 시민사회수석실입니다. 네. 시민사회수석실이 저희들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필요한 것들 협의하고 또 요청하고 해왔었죠. 그런데 그게 작년 연말부터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좀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끊어진 시점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삭발을 했던 네. 일이었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이후로는 먼저 연락하시던 분들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이제 답도 안 주시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하면서 오해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소시효가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네, 뭐 그 혐의별로 사실 공소시효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을 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나 어떤 조사관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혐의가 이제 뭐 과실치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적용이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에 국한해서 보면 이 직권남용, 뭐 과실치사상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예, 7주기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연말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이 사참위 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공소시효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개정의 취지는 뭐냐면 이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현재 사참위를 포함한 이 사참위의 사참위의 이 조사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지금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점 이전까지는 공소시효가 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참위가 조사 개시를 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계속 흘러갔었죠. 그런데 이미 사참위가 2년 활동을 작년까지 했고요. 네. 이제 3년째 활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 지나간 2년 동안의 조사 기간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그러면 몇 년 남은 그래서 겁니까? 지금 날짜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제 이 7년짜리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4년 6월경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한 네. 3년여 정도 좀 남아 있는데 네. 특조위 현재 사참위 활동이 내년 2022년 6월에 끝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2024년 10월입니다. 2024년 10월. 그래서 공소시효가 일단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네. 보지만 네. 어쨌든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해야 되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간만 확보됐다고 해서 처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유,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에 맞게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주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남은 게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완성은 결국 수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는 저희들의 의지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가 특히 검찰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이제 이 모습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서 공소시효를 늘려놨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제대로 좀 수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 보완책으로 지금 특검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놨죠. 네. 그것도 작년 가을에 요청을 했는데 이 특검 요청안도 역시 작년 12월 9일 날 본회의를 위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월 중순이죠. 예. 네. 예. 4개월, 3개월이 넘었죠. 3개월이 넘었는데 특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와 법무부와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같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보내주지 않아서 야당이 저렇게 그래서 아무 이 일도 안 위원회를 하면은 구성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큰 책임 잘못은 당연히 야당에 있다고 봐야죠. 네. 야당에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2명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가장 큰 책임과 잘못은 야당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 내지는 국회의장은 책임이 없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저희들이 그 옛날 그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그 후예들 쭉 흘러온 정당들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까지. 그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뭐 지적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여전히 가장 큰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만들어준 것은 국회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입법부인데요. 그 입법부. 당시에 야당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앞장서서 만든 겁니다. 지금 국회의장도 그 당시 야당, 그다음에 지금 여당 소속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수사권을 줘야 한다. 특조위에 그래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기소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걸 모두가 다 거부했잖아요. 그 당시 야당도 지금 여당도 거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대신 우리를 설득하면서 준 권한이 특검 요청 권한이었습니다. 특검을 요청하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원 구성상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특검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180석 되니까. 그래서 이 특검 요청 권한을 잘 사용을 하면 그러면 직접 수사권은 없더라도 상당히 근접한 수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니 이 특별법을 받아달라. 이게 2014년에 저희들을 설득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1기 특조위 이후에 2기 특조위 지금 사참위를 만드는 새로운 특별법에서도 그 취지를 더 강화시켜줬어요. 우리한테. 여러 번 요청할 수 있고 또 의무적으로 특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런 강제 조항도 만들어지고 또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걸 앞세워서 이 특별법을 좀 받아달라,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10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또 사회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이 특검이 실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100% 지금 야당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정원이 7명입니다. 네. 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 대한변협, 그 다음에 법원, 대법원 1명씩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 2명을 야당이 추천을 안 해줘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명 중에 5명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7명 중에 5명은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렇지. 5명을 하시면 되죠. 그러네요. 그 또 야당 배제하면은 예. 뭐 뭐 당연히 정치적 그러겠죠. 부담을 예. 진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안 들어온 맨날 사람이 정치적 부담을 근데 왜 져야죠. 맨날 상대당 야당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그렇게 느끼면서 왜 우리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 그럼요. 느끼죠? 그러니까요. 국가가 구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이 희생을 당했는데 아니 근데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그 아닙니다. 네. 사실 저는 윤석열이 지휘하는 것이다라고 임관혁 검사가 수사팀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석열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네요. 임관혁이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없는 검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십시오. 이명박 차원외교, 성완종 리스트 그리고 각종 부실 수사로 이름을 올리더니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사였고 LCT 특혜 분양 41명에게 모두 무혐의를 주셨어요. 윤대진 검사와 함께. 실력 없거든.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아마 윤석열 본인이 봐도 얘는 그냥 덮기는 잘하겠지만 뭔가 진상을 덮는 파헤칠 실력? 능력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임관혁은. 그런데 그런 임관혁을 수사팀장 앉혀놓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보겠다? 예, 저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LC 당초부터 우병우 네. 그 전 민정수석이 이 같이 공범 혐의가 있는 선상에 오른 상태인데 우병우 라인. 예,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임관혁 검사가요. 그래서 LC 당초부터 첫 단추서부터 저게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의혹이 상당했었죠. 근데 보통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이 그렇다고 수사 잘하는 검사였느냐.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 봤을 때 자기 수준에서는 이게 임관혁이 수사를 잘한다라고 판단해서 갖다 앉힌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저는 임관혁 딱 수사팀장으로 세웠다는 말 듣고 아이고 이것도 물 건너갔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엉터리가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네. 뭐가 또 문제냐면은 조선일보가 아마 이런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검찰도 수사를 하고 뭐 사참위 특조위에서도 조사했는데 뭘 또 특검을 하느냐. 아마 이 논리 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논리는 이미 돌고 있고요. 예. 저희가 특검 작년 가을에 사참위에서 특검 요청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특히 이번에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지난달에 그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 나왔을 때 또 네. 그런 얘기가 한 번 또 도배가 됐습니다. 봐라 수사까지 하고 윤석열이 특수단 만들어서 수사까지 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이 그런 판결까지 내렸으면 더 할 거 없는 거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확 돌았죠. 가족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싶은데 청와대는 지금 왜 이렇게 또 소극적일까요? 이게 전 가장 궁금해요. 아까 지금 그 사실상 그 소통 창구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당의 태도에서도 좀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완전히 모든 기대를 접고 이제 새로운 책임자 또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 뭐 정말 헐낌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끝나기를 정말 바라요. 그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거기서 진상규명을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무슨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던 촛불혁명, 그리고 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만큼은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래. 제대로. 그렇게 모두 기대했고 예상했죠, 예, 사실. 그리고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포기하긴 이르다. 왜냐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건 너무 큰 손실이고 불행한 일이거든요. 또 다음 정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했던 이 약속을 꼭 지키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래서 정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특수단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 번만 더 마무리를 짓자면 예. 사참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또 연장을 해서 앞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더 남아 있어요. 1년 한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네요. 이 기간 동안에 사참위가 제대로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라는 게 현재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진상규명 조력의 역할을 하겠다.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기대했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건 조력자의 역할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참위를 만든 이유가 정부가 진상규명을 그 당시에 안 했으니까, 방해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외압을 받지 않는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그걸 방해하고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차선책을 선택한 거였죠. 만일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특조위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게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대로 된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만 뭐 다른 어떤 뭐 계획이나 로드맵에 의해서 조용히 진행을 하는 것인지, 뭐 이게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고 들려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수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면 나서시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국민청원 24만 명 받아서 성사시켰을 때 청와대 공식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수사와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리고 미흡하면 나서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답변을 하실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남은 1년여간의 임기 동안 이 약속을 지키실 겁니까? 이걸 좀 우리한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저희 요구의 전부예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하겠다고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왔거든요. 이제 언제 할지가 문제지 곧 할 거다.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보고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아니죠. 6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은 그 약속까지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정말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희들은 그렇진 않다. 오히려 저희들이 변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은 가족들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지금 다 무산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의지가 없으신 건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한 매우 위험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그 탄핵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였어요. 예. 국민들이 이제 구조를 바라고 있고 어떻게 민간이 어떻게 구조합니까? 그 300명이 가라앉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가가 나서야지. 네.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가 세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중대한 직무유기고 하도 검찰이 비호하고 이러니까 결국 국민이 끌어내린 겁니다. 그쵸.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촛불혁명이 바로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그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에 당신은 대통령 자격 없다 해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당연히 왜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헤쳐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물론 박근혜만큼 책임을 이렇게 감당하진 않아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대단한 어떤 촛불혁명에 대한 그 같은 배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굉장히 서운해하고 계세요. 서운해한다고요? 예. 누가 누구한테 서운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족들을 참 많이 도와드렸는데 아니 그런 도움을 근데 받고자 이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와서 막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 하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을 인간적으로 뭐 어떤 경우엔 동정 아니면 또 어떤 공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절대 다수인 걸 제가 알아요. 만나봤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사람들 아니고 당연히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데 특히 이제 그런 서운함은 또 있어요. 그 작년에 그 트라우마 센터 예산이 기재부에 의해서 80%가 날라갔을 때 청와대가 막 앞장서고 뭐 국회에 연락해가지고 그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드렸고 그래서 원상 회복시켰고 뭐 생명안전공원 잘 진전 안 되는데 될 수 있도록 또 역할도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서운하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서운함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뭔지 압니다. 그런데 생명안전공원 만드는 건요 할 수가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만든 특별법에 이런 생명안전공원을 만들도록 법으로 만들었고 뭐 재단 만드는 것도 그때 법에 들어간 거고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트라우마 센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방해를 받았었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생명안전공원이나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겠다. 시민들 뭐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분들한테 가서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관계 트기 위해서 선물 드리고 저희들이 바자회에서 바자회 수익금 동네에 다 나눠드리고 봉사하러 다니고 엄마들이 몇 년 동안 그러고 살았거든요, 안산에서. 어떻게든 지역에 계신 동네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생명안전공원, 의미 있는 안전공원 만들자. 이렇게 하고 밤에 들어오면 또 서러워서 울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나가서 또 와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손잡고 이걸 몇 년 동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그 역할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안 해도 정부에서 정말 이걸 잘 해주시겠지 당연히.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설득도 하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셨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가족들이 같은 안산 시민 하나 설득 못하고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마음이 좀 일부 좀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우리를 지원하고 뭐 생명안전공원을 만들고 뭐 추모 사업을 하고 이게 할 수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밀어붙여서 생긴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추진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대놓고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선언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문재인 정부 이 기재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을 했던 트라우마 센터의 예산을 80%를 잘라버렸습니다.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윤석열이에요. 그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뭐 한방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 관계 없다. 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들어가야 진료 과목을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트라우마 관계 있어요? 빼. 한방과 트라우마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고심 끝에 모든 진료과를 넣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진료과만을 정말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전문가 다 인정을 한 건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빼버리고 이런 시설 필요 없어 다 빼 하고 80%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다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까지 공개적으로 하시고 의지까지 표명하셨는데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20%가 아니라 80%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기재부가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잘라버렸다? 이건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지? 나중에 그거 갖다 얘기를 했더니 청원에서 좀 놀라긴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다. 바로 잡겠다. 그런데 기재부에 딱 지시해서 바로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잡는 방법이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 상임위에서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회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도 그랬는데 기재부도 정부 소속이 아니고 산 넘어 산이네요 정말. 하여튼 뭐 이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저희 가족들은 겪다 보니까 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되는 게 없네? 그럼 더 어려운 진상규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이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닙니다. 그동안 좀 미흡한 게 있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안 해주시니까 가족들이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청와대하고 작년 9월부터 이 문제 갖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얘기 잘 돼 왔어요. 그러면서 예시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처음에 좀 난감해했죠. 왜냐하면 이 세월호 문제를 대통령께서 갑자기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내시고 뭐 발표하시고 뭐 선언하시고 이러는 게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뒤에서 일을 잘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께 무슨 뭐 특별 성명 담화문을 발표해달라는 게 아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만 가지죠. SNS를 하시니까 SNS에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시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들은 항상 해오셨잖아요. 또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뭐 세월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수보회의 하시지 않느냐. 수보회의 할 때 항상 뭐 모두 발언처럼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기준이 돼서 회의도 진행되고 또 그게 또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냐. 그런 자리에서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조만간에 특별법이 개정을 할 텐데
특별법 개정을 하면 그 법안이 정부로 오지 않냐. 국무회의에서 이제 딱딱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하시니까 그때도 하실 수 있는 기회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다 제시를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 춘추관에 오셔서 성명서 들고 기자들 불러서 생중계 해달라는 얘기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그 가운데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하되 다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입장,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저런 뜻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그런 계기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법 개정될 때 또는 특검 뭐 임명할 때 아니면 사참위 위원들 새로 임명할 때 몇 차례 연말 연초에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뜬금없이 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다 검토하고 하겠다 하고 실제로는 뭐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청와대 내에 굉장히 그 대통령과 밀접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약속까지 하셨어요. 하겠다. 곧 하겠다. 네. 안 할 리가 없다.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해석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걸 한 번도 활용을 안 하실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거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오히려 더 이거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게 올바른 거고요.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민주당은 진짜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 시민사회 수석실은 이거는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사회 수석실이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유가족분들이나 이 사회적 참사나 노동계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하시는 게 전 정부는 상대도 안 해줬는데 우리는 만나주고 그래도 얘기라도 들어주지 않냐. 꼭 이 정도 수준을 바라시는 것 같고 사실상 대통령하고 무슨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분위기고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 분들께서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이건 희망고문 아니냐. 사실상 행정적인 어떤 정무적인 그 실행에 옮겨지는 게 없고 그냥 고충 들어주고 애완 들어주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고요. 민주당은 예전에 항상 핑계를 냈어요. 우리가 야당이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당 만들어줬어요. 여당이 됐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과반이다. 과반이 안 돼서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과반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무슨 핑계 대냐면 검찰이 안 한다. 이거는 자꾸 핑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각설하고 간략하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16년 2월 9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게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게 2016년 2월 9일이라고 치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조작하고 이렇던 진실 은폐의 시간이 2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작년 총선까지 2021년 3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2년 반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정부 들어서고 4년 2개월이 지났으면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은폐했던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일보가 돼야죠. 더 진실에 가까워진 이전 뭐 적폐청산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첫 스타트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한 어떤 가시적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쯤 되면
지금 행정부도 입법부도 민주당 세상입니다. 그러면 조직 장악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이런 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의지와 행보가 불만스러워도 네. 오히려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면서 속으로 삼키는 이 고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은 꼭 이걸 헤아리셔서 반드시 어떤 의지와 실천을 보일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쯤 되면은 대통령 지휘권과 법무장관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옛날에 저 노무현 정부 때 BBK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법적, 행정적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현행법상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면 역으로 우리도 이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겠죠. 가려야지만 최선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합법적인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뭐 찾아서 이행할 의지의 문제지 이게 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무슨 트라우마 센터, 생명안전공원 뭐 그리고 뭐 대화를 잘해준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세월호 가족들에게 굉장히 섭섭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무슨 그런 뭐 대화를 안 해줘가지고 화가 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주 형편없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장이 바뀌더니 나를 아는 사람이야.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특실로 옮겨줬는데 그때나 이제나 치료는 안 하고 에어컨 집어넣고 스팀 집어넣고 생일 때는 생일 케이크 가져오고 치료는 안 해주고 그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장이 섭섭하다. 지난번과 달리 난 이번엔 스팀도 넣어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당신 생일 때 생일 축하 케이크도 주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오죽하면요. 이 제가 좀 이 내용이 민감한 사항이라 집행위원장님 께서 말씀드리기 조금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 오죽하면 이제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외인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 해외 잠수함이라도 그 결부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오픈하기에 너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청와대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레피셜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곤 하거든요. 잠수함 충돌 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런 식의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있나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왜 진상규명을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제대로 안 하지? 그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한테. 네.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이유를 알면 뭐서 뭐 해답이 나왔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뭐 여러 가지 협의도 해보고 또 이제 그 지나간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아니까 긴 시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좀 받은 내린 결론 자체적인 추론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국한시키고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좀 끝내려고 했다고. 근데 의도는 2014년에 검찰의 수사의 의도,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좀 나쁜 의도로, 악의적인 의도로 축소시키고 하려고 했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 주요한 책임 있는 분들, 뭐 국회의원 다수를 포함을 해서 그런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월호 참사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참 슬픈 일이고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잖아. 그 정서가 근데 있다. 뭘 그거를 뭐 국정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무슨 뭐 성역 없는 진상규명 뭐 그것까지 가야 되나? 그 당시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다 가 있고 뭐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조금 가족들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교통사고 갖고서 뭐 그렇게까지 그냥 뭐 해야 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저는 제 신앙관에도 좀 변화를 준 어떤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마느냐와 저는 좀 연동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진상규명을 꼭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 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얘기 드리니까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새 글러 들어와서 뭐 잠수함이냐 뭐 음모론과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상규명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좀 알고 있지 않아요? 왜 침몰했는지? 뭐 그래도 가족들은 우리보다 많이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어떤 결론을 상정을 해놓고 조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심하게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론을 우리한테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수사 결과든 조사 결과든 나왔는데 저희가 보고 제대로 조사했네, 제대로 수사했네. 그러니까 결과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 과정을 보니까 야 정말 할 만큼 조사했구나, 제대로 수사했구나, 어디 뭐 외압도 이겨냈구나, 정말 어디 봐주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구나.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고 그 과정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정원, 해군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국정원과 해군이 결론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의심은 하고 있지만 의심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혹이나 의심이 사실이냐 아닌지부터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럼 의심해서 미안해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사실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그걸 묻어버리고 결론을 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사실관계 의심이 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는 거고 침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몰도 당연히 뭐 선원들이 뭐 조작을 미숙하게 하고 뭐 과적을 했고 뭐 기관에 문제가 있고 단지 이게 침몰의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희들도 조사를 하니까 그렇죠. 저희도 봤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참위에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선조위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왔는데 네. 두 가지 다 검증하셔야 된다. 사참위가 제대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정말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모든 사람들이 딱 받아봤을 때, 이렇게 조사해서 이런 결론 나왔으니까 믿을만 하구나.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세상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믿지 않거든요. 이 사회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공적인 기관의 조사와 수사 결과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사참위가 다 검증하고 해서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그래서 심지어 솔로네이드 밸브 고착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를 했고요. 그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관심 없다. 다만 제대로 검증 한번 해서 진짜 어떤 게 사실인지 가려내라. 왜 뭐 충격 있다, 뭐 잠수함 조사하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결론이 나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믿음을- 증거가 정말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선체조사위원회는 제가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거의 1년 가까이 조사한 결과를 사참위에다가 다시 검증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부탁한 이유는 뭐냐면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를 직접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인양이 왜? 됐어요? 인양은 일찍 됐고 된 이후에 선체조사회가 활동 시작을 했지만 아 그랬군요. 예, 제가 했지만 착각했습니다. 예. 했지만 배가 옆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네. 그 배를 여러 달 동안 해서 바로 세운 게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기 불과 한 2달 전입니다. 선체를 바로 세운 이후에야 비로소 선체조사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선체조사위원회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간접적인 정황, 그 다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겨우 봐가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참위에서 이제는 선체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으니 직접 조사해 가면서 검증을 해달라.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요구인데 마치 저희들이 무슨 어떤 결론을 하나 딱 내려놓고 그 결론을 갖고 와 사참위에다가 또 검찰에다가 요구하는 것처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몰아가는 놈들도 있고. 이것들을 네. 좀 바로잡고 싶고요. 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진상규명이라도 뭐 정말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사실 하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아유, 벌써 약간 시간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예, 마무리를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 우리가 지금 네. 세월호 이제 참사 7조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될까요? 네. 그것만 좀 네. 얘기해 예. 꼭 그 한국교회 또는 시민사회 바라시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뭐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 또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전 전도사고 예, 예. 예, 이 양반이 목사시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시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또 그리스도인들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릴레이 단식하면서 농성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들께서 많이 연대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진심으로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정말 저희들이 진심으로 이 정부에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바라는 것,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좀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함께 요구를 해주셨으면. 네. 저희들은 아까 제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아주 간단하게 의지와 계획을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 단순한 요구조차 지금 계속 무산되고 약속을 어겨가면서 이게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대통령께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아주 정말 간단한 방법이라는 네. 것을 계속 좀 어필을 해주시고 또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금 청와대 지금 정부의 성격상 어떤 시민사회 쪽이나 종교계 쪽 특히 이 저희들 쪽과 밀접하게 공감하고 계신 그런 성향의 그런 분들과 지금 청와대가 많이 좀 가깝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맥이라든가 관계를 통해서라도 이런 의사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전달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여론이다, 이런 게 정말 진정한 바람이고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좀 계속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페이스북에서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올리면은 그게 이제 그 전달되지 않겠어요? 예. 네. 아유, 참.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모데 목사님도 또 뭐 단식 혹시 참여하시나요? 예, 4월 첫째 주에 참여합니다. 네. 예. 그 나도 좀 한번 끼워주세요. 나도 한번 할게. 하루만 하시지 마시고 아이 그럼요, 아이 잠깐만. 언제 그 날짜 잡아주시면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예. 사실 힘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참 송구한데요.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꼭 유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거다. 아니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네, 위한 그럼요. 첩경이에요. 첩경. 그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적폐청산도 하고 그렇지.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위기 네. 만났을 때 국가가 나를 구조해 줄 것이다라는 그거죠. 믿음을 줄 수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삭발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